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산업보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청사진 하나를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IS EC 62443-4-1 프랙티스 3의 첫 번째 관문이죠. SD1 제품 보안 설계입니다. 요구사항이라는 조금은 막연한 아이디어를 현실의 단단한 설계도로 바꿔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보안 설계를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큰 벽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까다로운 인증심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깐깐한 심사원들이 우리의 보안 설계서를 딱 보고 단번에 오케이, 통과를 외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 해설의 끝부분에서 여러분이 심사장을 아주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진짜 실용적인 내부 팁 하나를 싹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요구사항과 설계의 차이, SD1의 필수 요구사항, 부실한 설계의 위험성, 그리고 대망의 인증심사 통과 팁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구사항, 즉 SR 단계와 오늘 배울 설계, SD1 단계, 이 둘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SR 단계, 그러니까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그저 현관문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목표죠. 그런데 SD1, 즉 설계 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문은 5cm 두께의 강철로 제작하고 정확히 3개의 힌지를 달고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장착할 것, 이렇게 구체적인 기술 명세를 확정 짓습니다. 막연한 바람을 또박또박 명확한 숫자와 기술로 깎아내는 것, 그게 바로 SD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바로 기술적 형상화입니다. 요구사항이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실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갈지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결정하고 기술적으로 빚어내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SD1 단계의 진짜 본질인 셈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SD1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설계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3가지 기둥이죠. 설계라는 게 머릿속 상상만으로 끝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반드시 이 3가지 핵심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첫째, 보안 설계의 문서화입니다. 데이터 암호화 방식이나 인준 구조 같은 모든 기능은 무조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는 보안 원칙의 적용,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한 검토 및 승인입니다. 전문가 그룹한테 정말 깐깐하게 검토를 받고 공식적으로 승인 도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다음 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기둥에서 보안 원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물론이고 시스템조차도 딱 자기가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가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들은 나중에 개발하다가 맞다, 보안 하면서 대충 덧붙이는 사족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설계 초기부터 제품의 뼈대 속에 어떻게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지 그걸 명확히 증명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부실한 설계의 위험성입니다. 이 중요한 SD1을 그냥 쓱 건너뛰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여러분께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설계가 부실하면 위험한 걸까요? 탄탄한 기초공사 없이 일단 무작정 코딩부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 도미노 같은 연쇄 붕괴,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과연 어떤 끔찍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초가 엉성하면 진짜 치명적인 결과들이 따라옵니다. 첫째, 비효율적인 개발입니다. 설계가 모호하니까 개발자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코딩을 해버리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날아갑니다. 둘째, 구조적 결함. SD1 단계에서 잡아내지 못한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결함은요, 낮은 코딩 단계에서는 사실상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셋째, 검증 기준의 상실입니다. 나중에 이게 안전한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설계서가 없으니 뭘 보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4번째 파트입니다. 인증심사 통과 팁, 까다로운 심사원들의 OK를 받아내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루는 내용 중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비보안 기능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기술하라.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우리 보안 기능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화려한 스펙만 쭉 나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사원들이 진짜 매의 눈으로 찾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추가된 보안 기능이 제품의 나머지 일반 기능들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보안 기능 때문에 우리 제품의 원래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는가? 둘째, 이 복잡한 보안 인증 과정이 사용자의 편의성이랑 충돌하지는 않는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안을 강화한다고 성능이 바닥을 치거나 사용자가 너무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깊은 고민을 치열하게 하시고 그 흔적을 검토 회의록에 정말 꼼꼼하게 다 적어두세요. 그 기록이야말로 여러분의 설계가 얼마나 성숙한지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보안 설계를 하실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쪽이 더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각자 일하시는 환경이나 분야에 따라 답이 다 다르실 텐데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깊이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배운 설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IEC 62443의 SD1 단계를 통해 보안을 기술적으로 빚어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해설 시간에는 겹겹이 방어벽을 세우는 SD2 심층 방어 설계에 대해 아주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산업보안 안내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